이식할 때만큼 힘들어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자꾸 이렇게 아프니까 계속 퇴원하고도 계속 입원하고. 답답하고 억울해요. 회사에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식하고 나서 응급실만 3번 왔어요. 네, 이식하고 나서. 뒤에 서줘. 뒤에 막아줘. 뒤에 힘 줘줘. 이랬던 직원이잖아요, 박지현 씨는 삼성이 말하는 개인 질병이 아닌데, 개인 질병이 아니라는 명예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살아생전에 그걸 하지 못한 정말 그 가슴 아픔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한 23살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인은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그 발병의 원인에 대해 그녀의 직장이었던 삼성반도체에 혐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 약품 만졌냐, 물어보더라고 교수님이. 그래서 나 참 이쁜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얘는 회사에서 잘못된 거예요. 진짜 얘는 건강하고 참말로 병원이라는 가지를 하고. 발단은 3년 전이었습니다. 2007년 3월에 사망한 황유미 씨는 박지연 씨와 꼭 같이 23살에 삼성반도체에 다니다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행성휴게소인데 거기를 조금 못 미쳐 왔는데 내가 이제 돌아서고 참을 가서 탁 보니까 벌써 숨이 다 넘어가서 숨을 마지막으로 몰아쉬느냐고 꺽꺽 하면서 마지막으로 몰아서 숨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때 심지어 아직 어떻게 아주 앞이 캄캄한 게 생각나는 게 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눈물만 났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황유미 씨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 3베이에서 일하는 오퍼레이터였습니다. 3베이는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황유미 씨와 한 조로 일하던 이수경 씨 역시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2인 1조로 일을 하는데 최은선이라는 사람이 임신을 했었는데 유산이 됐어요. 그 유산이 되는 그 자리에 다시 그 이수경이라는 사람이 오게 돼서 2006년 6월 달에 백혈병이 걸려서 2006년 8월 달에 죽고 우리 유미는 2007년 3월 6일 날 죽었어요. 10만 명당 2~3명이 생기는 건 1년에 2명, 2.5명 이렇게 생기는 건데 9,000명 중에서 1년에 한 명씩 2명이 이제 똑같은 암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것도 같은 라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젊으신 분들이. 그러나 회사 쪽은 이들의 발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때부터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반올림이라는 이름의 대책위를 꾸리고 다른 피해 사례를 찾는 등 삼성반도체와 맞서왔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생기는 백혈병 발병률보다 적다, 이런 주장을 이제까지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욱 더 많은 이제 제보자나 지금 찾아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산업재해 여부를 판가름하는 곳은 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공단은 황유미 씨 등에 대한 산업재해 여부를 가리기 전에 전체 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발생 비율이 일반 인구보다 오히려 낮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백혈병 표준화 발생비나 사망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는 없었어요. 저희가 결론 내리기는 아직까지 한국의 반도체 근로자에서 백혈병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개별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황유미, 박지연 등 5명의 산업재해 신청자에 대해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반올림 쪽은 이 역학조사가 엉터리라고 말합니다. 유미가 얘기할 때는 그 안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이마에도 쭉쭉 내려 흐르고 가슴에도 땀이 쭉쭉 막 내려 흐른다고 얘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내가 역학조사 들어갔을 때는 아주 이 공기가 서늘하게 됐고 환기가 아주 잘 되게끔, 그러니까 유미가 얘기했던 거하고 내가 들어갔을 때하고 그때는 환기가 아주 엄청난 큰 차이가 났던 것이죠. 실제로 2009년 10월 서울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 삼성반도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종류의 역학조사에 의해 산업재해 여부가 불승인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신규 라인이랑 구형 라인, 자동화가 된 곳과 자동화가 되지 않은 곳, 그리고 소위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거라고 생각되는 공정과 그렇지 않은 공정, 이런 것들이 좀 나뉘어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은 거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물질을 몇 년 동안 사용했었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 물질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더라. 이 정도의 주장과 근거만 이제 제시를 한다면은 법에도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치 않으면은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역학조사 이후 논란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확산됐습니다. 이건 노동자의 근로를 있는 그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 이건 회사 면제부 주는 공단이에요. 삼성 면제부 주는 공단인지 그것을 어떻게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은 1992년부터 우리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속해온 역학조사에서의 그 입장을 잘 견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양한 어떤 다른 입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진실이 미공 속에 가려진 상황 속에서 박지연 씨의 건강은 하루하루 더욱 악화돼 가고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해요. 회사에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관심도 너무 없고. 그리고 올해 3월 31일 박지연 씨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뭐라고? 기침 안 나? 기자님들을 물러나주세요. 위험합니다. 삼성 박지원 씨 죽음에 책임져야 한다. 삼성은 죽음에 책임이다. 경고해 주지. 나가. 안돼. 박지연 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냈고 많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반올림 쪽은 현재까지 림프 조혈기계 암 발병자가 34명이고 이들이 대부분 시설이 노후된 1, 2, 3라인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점점 커지자 삼성반도체는 기자들에게 기흥 공장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공개 행사는 30분 만에 끝나 견학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반응은 대단히 냉소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현장이 옛날하고 똑같은지 다른지 눈으로 봐야지 될 거 아닙니까? 유조 기자 거기서 11년 동안 일해봤던 분이 기자분들보다는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추후에 유족들하고 충분히 보실 수 왜 그렇게 유족들한테 보여달라고 할 때는 보여주지도 않고 1, 2, 3라인 다 없애고 4, 5라인은 다 바꿔놓고 기자들만 이제 와서 기자들만 부르는데 오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최선을 다했으면 사람이 몇십 명이 죽냐고! 최선을 다했는데! 정혜정 씨의 남편 황민홍 씨는 기흥 공장 1라인 설비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사인도 역시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날이 애기 아빠가 10월 27일이에요. 그날이. 저희가 28일 날 결혼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정말 케이크라도 사다 놓고 이렇게 이제 무산이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딱 애기 아빠가 몇 월 며칠에 간 거를 제가 딱 기억을 하거든요. 원래 날짜 기억을 잘 못하는데.
공장 공개가 끝난 후 삼성반도체 조수인 사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산업재해 논란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을 다시 한번 부인한 것입니다. 취재진은 삼성반도체에서 엔지니어 업무를 했던 전현직 직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삼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반도체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당시 황유미 씨가 라벨링 업무를 담당했고 설비는 자동화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유미 씨의 작업 일지를 살펴본 엔지니어들은 그녀가 매우 위험한 수동 작업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더미 웨이퍼, 이거 뒤에 떠오르는 웨이퍼, 이렇게 반도체 하는 웨이퍼를 말하는 거고요. 디캡이라는 거는 이게 보면 HF 3시간이면 불산이거든요. 불산을 3시간 동안 담그겠다 이건데 그 여성이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지금 엔지니어 데려다가 거기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소등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 거지. 안 그랬으면 문제 안 됐으면 왜 오라에서부터 다 뚜껑 달고 배기 다 집어넣고 그렇게 했겠어요. 황유미 씨가 일했던 3라인 3베이는 디캡 업무를 담당한 곳이었습니다. 디캡이란 더미 웨이퍼를 유기용제가 담긴 수조에 담가서 세정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벤젠이나 톨륨 같은 이런 이제 유기용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유기용제의 금속류를 담으면은 이 금속의 어떤 오염물질도 제거하고 주로 이제 세척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 안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유기용제가 많이 쓰입니다. 3라인 근무자들은 BOE라고 해가지고 황산, 불산 하여튼 많이 쓰였어요. 그래다 증발을 해가지고 코로 다 타고 들어간 거라고요. 이 유기용제 같은 경우에 특히 벤젠 같은 경우 석유에서 나오는 이런 부산 물질들이 모두 다 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웨이퍼란 집적 회로를 만들 때 쓰는 얇은 실리콘판입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이 웨이퍼들을 튜브 안에 넣고 열과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이때 양 끝에는 품질 관리를 위해 제품용 웨이퍼가 아닌 가짜, 즉 더미 웨이퍼를 깔아둡니다. 이후 더미 웨이퍼는 수십 회씩 같은 방식으로 재활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미 웨이퍼는 자연히 화학물질에 오염이 되고 이 부산물을 유기용제로 세정하는 것이 황유미 씨의 업무였던 것입니다. 이게 너리 같은 경우는 한 번 넌하고 다시 흘러가는데 이 더미는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사용 5배 했다가 디캡 했다가 다시 사용하고 그러면 이 디캡 할 때 완전히 다 안 날아가거든요. 그럼 디캡하고 여성이 이렇게 코대고 마시면 다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황유미 씨는 디캡 작업을 하면서 조수인 사장의 말처럼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었을까? 엔지니어들은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방진복 봤죠? 그게 좋은 웨이퍼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사람을 위한 것은 없어요. 먼지 방지하고 그런 거죠. 마스크 자체가 면이고 이거 기체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는 거고 방독이 아니라 먼지만 만든 거예요. 먼지. 자기 역에서 먼지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지 사람 몸에서. 이게 비닐 장갑이거든요. 근데 산은 조금만 튀어도 그냥 빵꾸예요. 그냥 예. 그리고 일하다 보면은 이게 비닐이기 때문에 좀 찢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취재진이 입수한 기흥공장 노동자의 당시 사진을 보면 비닐 장갑과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면 이렇게 우주복 있잖아요. 이렇게 딱 쓰고 여기 이렇게 완전히 딱 얼굴 나오고 그런 거 써야죠. 근데 그거 쓰면 생산량이 안 나오겠죠. 그거 VIP만 쓰거든요. 가역금. 한편 박지연 씨의 경우 온양공장에서 검사과 업무를 했는데 이는 주로 엑스레이 등 방사선을 이용한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 공장, 몰드 공장에서는 그 엑스레이 보는 게 거의 주 업무예요, 거의. 그 위주로 봐요. 이 라인의 여사원이나 엔지니어들은 엑스레이가 이렇게 위험한지를 몰라요. 지금 방사능이 나온다는 거를. 그건 1급 발암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관계 전문가라면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벤젠과 방사선에 노출됐고 백혈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확실하다. 그러나 조수인 사장은 이에 대해서도 안전을 장담합니다. 인터락, 즉 안전장치를 해제하면 기계의 전원 자체가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터락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사고는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유출 사고는 뭐 몇 회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많을 때는 뭐 한 달에 두세 차례씩 사고가 나기도 했고. 가스 같은 것이 누출돼도 작업을 그냥 진행했어요. 감지 장치가 다 있기는 한데 뭐 감지가 돼도 그냥 진행하죠. 위에서 시키니까. 생산성 올리기 위해서는 뭐 무조건 하는 거죠. 뭐 안전기준 안 지키고 진행한 적도 많고. 배터락은 돼 있는데 그거를 해제하고 쓰는 게 작업이 빠르죠. 여사원들은 빨리빨리 생산을 해야 되니까 해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나는 10배 뺐는데 얘는 20배 뺐어.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더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고가를 줘서 돈을 더 줘요. 위에서는 솔직히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에요. 그냥 놔둬도 앉아서 기다리지도 못하고 앞 공정 가서 막 런 찾아오고. 황유미 씨 역시 당시의 일기장을 통해 사고가 빈번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락을 끄면 기계 전원 자체가 꺼진다는 말도 박지연 씨의 생전 영상을 보면 의구심이 더해집니다. 끈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켜 있었다든지 그런 거 있어요? 아니면 이제 딴 사람이 이제 안 끄고 갔는데 꺼져 있는 줄 알고 이제 자재 넣으려고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열었다든지. 반대로 이제. 안전교육이요? 그런 교육은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용 방법. 황유미 씨 역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하던 언니가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매뉴얼 설비가 있으면은 그 안에 케미칼이 들었거든요. 담갔다 뺐다 하는 거예요. 안 돼. 몸에 멍이 자주 들었고요. 그리고 먹으면 토했어요.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백혈병 판정받고 그때 엄청 울었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래요. 삼성반도체의 더 큰 문제는 상황이 불거졌을 때의 대응 방식입니다. 아버님한테 한 10억 정도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깥에 나왔어요. 이제 나오니까는 이 사람이 바깥에 와서는 또 나보고 뭐라고 얘기냐면은 사회단체 사람들은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한 케이스니까 위로금을 주겠다. 이거 받으려면 사인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삼성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승소 시 돈을 더 요구하지 않겠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취재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반도체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홍보팀을 통해서 연락주세요. 예, 그쪽으로 네. 할 텐데요. 하나만 죄송합니다. 저 10억을 훈련 중입니다. 하셨다고요. 저기 황상기 씨한테 10억을 준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여보세요? 네, 좀 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그쪽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네. 현실적이다 하시면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삼성반도체는 올해 1분기에 1조 9,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2의 황유미, 박지연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